예, 시간이 됐으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원래 발표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전체 사회를 맡은 건국대 박민철입니다. 학술 1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예, 오늘 발표는 중앙대 철학과의 김나연 선생님께서 해주시기로 하셨고요. 발표 주제는 리인과 안인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김나연 선생님의 발표의 토론은 한양대 철학과의 우리 박영미 선생님이 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일단 소개는 각자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김나연 선생님, 여기도 선생님 다 소개해 주셔야 돼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철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김나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석사 논문은 맹자와 칸트를 중심으로 썼고요. 지금은 송대 유학에 대해서, 특히 주자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문이 제 논문의 일부분은 아니고 제가 책을 읽다가 생각난 내용을 대학원생들과 세미나했던 거를 좀 발전시킨 건데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영미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양대 철학과의 박영미입니다. 따로 인사드릴게. 오늘 논평을 맡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예, 저희도 이게 처음으로 하는 이 방식이라서요. 굉장히 이제 잘 몸에 안 익었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요.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넉넉히 한 2시간 정도인데요. 좀 더 빨리 끝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한 20분 정도 해서 박영민 선생님께서 토론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잠깐 쉬었다가 플로어 토론해서 한 30분 정도,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또는 좀 늦어지면은 뭐 1시간 40분 정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마이크를 우리 김나연 선생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공유하고 이제 같이 보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내용은 읽으면서 진행할 테고 제가 중간중간에 스킵하거나 부연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리인과 안인이라는 논어 2인편에 나오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제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사실은 논어 안에서 리인과 안인이 갖는 의미보다는 그 주석과 해석사가 어떻게 변하는지, 특히 주자에 와서 주자가 새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된 리인이라는 게 윤리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제 시도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2가지 베이스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하나는 이제 주자 이후의 양명의 철학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현대 신유가의 송대 혹은 주자 철학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시작된 해석에 대한 반성적 이제 입장으로서 주자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입장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론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이라는 최고의 도덕적 이념과 그 현실적 구현, 즉 어떻게 도덕적 인간으로 살 것인가 또는 구체적인 도덕적 행위는 어떻게 성립되는가에 관한 신유학, 특히 주자의 인식 문제를 우리에게는 비교적 생소한 논어의 리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재구성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조금 뛰어넘어서 윤리적 인간과 윤리적 공동체의 확립이라는 게 유학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주자가 어떻게 앞선 학자들과는 달리 리인을 통해서 어떤 모델을 형성하였는가, 그리고 그런 모델이 주자가 제기하고 있는 자기의 이론 철학적 토대와 정합적인가 하는 점을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필자는 이 글에서 주자가 리인을 현실 세계에서 평범한 인간이 올바른 삶, 도덕적인 삶을 구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중요한 태도이자 실현 가능한 유일한 태도로 인식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리인의 태도는 도덕적인 삶의 구상에서 도덕과 인간의 경험, 그리고 지식의 결합을 중시하는 주자 철학 전체 체계와도 정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주자의 이론은 안인의 윤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 육상상과 왕양명의 이론과는 분명히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현대 신유가의 이론을 베이스로 반성적인 접근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나오는 게 어떤 순수한 도덕 형이상학적 입장에서 육상산이나 왕양명을 조망하고, 이들의 이론과 달리 주자의 이론은 이제 순수한 도덕 형이상학으로부터 조금 벗어나 있다, 혹은 타율도덕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게 되는데, 그런 비판의 틀에서 벗어나서 주자의 윤리 체계를 검토하는 것이 주작 체계 내에서 평범한 인간이 윤리적 삶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주자의 윤리학은 한마디로 거칠게 요약하자면 리인의 윤리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짧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는데, 서론과 리인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입장과 마지막으로 리인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인 주자의 해석과 그것에 대한 제 평가 혹은 약간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짧게 요약하자면 결국은 유학사에서 리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 왔는데, 그 근원을 제가 생각하기에 추적해 보니까 아마도 맹자의 의리지변, 이제 의로운 것과 이로운 것, 이익이 되는 것이 완벽하게 구분된다는 그 구도가 아마도 후대 유학자들로 하여금 리인이라는 이제 인을 이롭게 여긴다라고 번역하는 그 개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게 이 장에 나오는 이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주자가 그 구도를 뒤엎었다고 해서 유학 전통의 의리지변을 부정하였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자는 리인의 문제와 의리지변의 문제는 각각 다른 것을 이제 가리키고 있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포착했다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학자 2명을 뽑았는데, 한 명은 평병이라는 학자로 논어 정의라는 책에 소를 달아서 논어 주소를 완성한 학자이고, 다른 한 명은 주자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부터 보시면 평병은 논어 정의에서 지혜는 지난 일들을 밝게 알 수 있어서 인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을 이익으로 여겨서 행한다라고 했으며, 또 지모가 있는 자는 이익을 탐하여 인을 행하니 이익이 있으면 인을 행하고 이익이 없으면 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본정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때 이익이 있으면 인을 행하고 이익이 없으면 행하지 않는다라는 이 해석은 논어리인 편에 나와 있는 그 문장으로부터 훨씬 더 나아간 해석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것은 본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 인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여겼던 유학적 전통에서 어긋난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병의 견해에서부터 더 나가면 한 3-4줄 정도 내려오시면 여기서부터입니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 지자는 비록 모든 다른 이익보다 인의를 크게 여기고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성인과 유사한 면이 없지 않지만
인의를 최고의 이익으로 여기든 부귀를 최고의 이익으로 여기든 상관없이 무엇인가를 이익으로 여기고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익과 손해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본질적으로 소인과 동일한 세계에 속해 있고 그의 마음은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마음 이상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신유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이천이나 주자, 이제 형병은 거기에 속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논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논어 2인장의 구절, 각주 3번에 나와 있고 2페이지 첫머리에 달려있는 그 구절을 짧게 나누어 보면 이렇게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 등장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세 개이고 인한 사람, 인하지 못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거기에 부속물로 딸려 있는 것은 빈곤과 안락이라는 한 세트 그리고 인이라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제가 보았을 때 먼저 인은 최고의 도덕 가치이고 빈곤과 안락은 현실 세계의 물질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물질이라고 썼지만 어떤 정신적 쾌락 같은 것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빈곤은 물질과 쾌의 결핍이고 안락은 충족입니다. 이를 가치론적 언어로 표현하자면 결핍은 악이고 충족은 선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악은 그 충족과 결핍이 주체의 자발적인 행동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 맹자에 이르면 이제 성과 명의 구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맹자가 구분한 명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인자, 인하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그 안에 내포되어 있듯이 인과는 모순 관계이며 빈곤과 안락에 대해서도 주도적인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인한 사람은 우리가 이상적 인간이라고 부르는 성인인데요. 당연히 개념이 보여주듯이 인자이기 때문에 인과 전혀 어그러진 삶을 살지 않고 또 이제 이것이 인한 사람, 성인의 어떤 묘사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달해야 될 어떤 당위 목표로서 유가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한 사람은 인 자체를 자기 자신으로 여기고 여기에 합인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쾌락이나 물질과 관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의해서 자기 삶이 주도적으로 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주체적으로 그것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로 삼아야 하는 지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 가능했던 전자와는 달리 좀 이해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쪽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리인을 가장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인을 이롭게 여긴다라고 번역하는 것인데 만약 이렇게 한다면 마치 인을 이익의 한 종류로 취급하는 것 같은 기색을 지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이의 태도란 그저 이익 계산에 따른 인의 추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더 나아가 리인이 과연 육아의 이상에 부합하는 윤리적 태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형병과 이천 두 명을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이천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이천은 먼저 의리지변을 통해서 리인에 접근하기는 하지만 의와 리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익이라는 것이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것도 아니고 또 이익의 차원에서 단편적으로 리인을 다루어서도 안 된다고 여기는 동시에 이제 자기가 가졌던 어떤 전통적인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제 오류를 곳곳에서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면은 논어 옹야편에 대한 구절에서
이제 인자에 대한 해석을 한 공자의 이해를 가지고 와서 지자를 전혀 반대로 해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경우에 지자는 단순히 얻는 것만, 결과만 앞세우고 어떤 동기나 일 자체가 갖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는 케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주 15번을 보시면 인한 사람은 어려운 것을 먼저 하고 얻는 것을 뒤로 한다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어떤 이가 묻자 이천이 답하기를 쓸모가 있어서 하는 것은 모두 얻는 것을 앞세우는 것이다. 옛 사람들은 오직 인을 위하는 것을 알 뿐이었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모두 얻는 것을 앞세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비유들 중에 하나는 옛 사람들과 오늘날 사람들을 대비시키는 건데 위기지약으로부터 온 이 비유는 옛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성인,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은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이제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를 이천이 이렇게 해석했을 때는 분명히 지자는 도덕적이지 못한 인간을 지칭하거나 적어도 도덕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인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경과 이천의 이해는 도덕과 부도덕 혹은 비도덕에 대한 평면적 분할과 맹자 이래로 이어지는 대인과 소인의 이분법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인이라는 경지를 실현하지 못한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자세로 관망한다면 아무리 많은 수양 방법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윤리학적으로 의미 있는 지침을 가졌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천은 인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아서 선택하여 행하는 것이 리인이며 마음에 그처럼 인이 있으므로 이롭다고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런 이천의 언설은 다음 장에서 살펴볼 주자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해석의 기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주자의 리인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주자와 이천을 묶어서 정주학파라고 하는 것처럼 이천이 주자 철학의 성립에 있어서 가지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주자의 언설에서 이천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발표문에는 적지 못했지만 추후에 좀 더 확인한 다른 문헌들, 예를 들면 논어 홍문 같은 데서 주자가 분명하게 이천의 이 리인 해석에 대해서 이거는 선생님이 잘못 말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이렇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천의 해석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본문을 읽겠습니다. 주자의 철학 체계는 많은 부분 이천에게 빚지고 있지만 리인에 있어서는 이천과는 달리 그것을 자신의 체계, 본체론과 심성론, 수양론의 연장선상에서 일관되게 이해합니다. 그는 도덕적인 지평에서의 인간 태도를 좀 더 세분화하고 이를 통해 리인과 지자의 지위에 대한 복권을 시도합니다. 인한 사람은 온화하고 독실하여 의리가 자연히 충족되어 있다. 생각해서 행할 필요가 없으니 모든 행위가 저절로 하나하나 다 의리에 부합하는 것이 인이다. 지혜로운 자는 옳고 그름의 소재를 안다. 의리에서 취하여 옳은 것은 구하고 그른 것은 버리는 것이 지라는 그의 말에서 안인에 대한 묘사는 성인 무위, 이제 성인은 하는 것 없이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할 수 있다는 그런 경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주리학이든 아니면 유광심학이든 정당화해야 하는 육아의 윤리적 이상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윤리적 태도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주자는 위라는 글자의 함의를 판단을 실천으로 이어주는 과정 전반에 연결시키는 듯합니다. 주자에게 리인은
옳은 것을 알아서 그것을 선택하여 자기 자신을 그렇게 유지하려는 태도입니다. 보통 사람은 인이라는 최고 이념을 승인하고 리의 작용을 거쳐야만 그 실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는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인이라는 최고 이념을 바탕으로 끝없이 선악을 분별하고 이념의 실현을 일구어 나갑니다. 이것이 주자가 생각하는 리인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념을 승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어진 규범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때문에 주자를 단순히 규칙주의자나 자연주의 윤리 이론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주자의 언서를 보겠습니다. 리인이란 진짜로 인애가 좋은 것임을 알아서 마치 입이 불고기를 좋아하고 지게미는 싫어하듯이 하는 것이다. 만일 그저 남에게 그것이 맛있다는 말만 듣고 생각 속에서 자신이 맛을 보는 듯 여긴다면 어떻게 불고기가 입을 기쁘게 하는 경지와 같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인을 이롭게 여김의 뜻을 알겠는가. 다만 그저 억지로 할 뿐이다. 즉, 인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가 실현해야 할 최고의 이념이자 가치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부터는 리인이라는 태도는 도출될 수도 없고 정당화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리인의 성립의 바탕에는 인을 자기 자신과 통일적으로 이해하는 자각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각은 어떻게 가능한지를 살펴보면 예를 들면 맹자에서 제시되고 있는 많은 사고 실험들, 유자 입장이나 아니면은 그 제선왕이 제사 지내는 곳에서 소 대신 양으로 바꾸어서 제사를 지내게 한 그런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인이 우리의 본성임을 순간순간 자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시는 정주리학이든 유광심학이든 둘 다 인정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이것으로부터 즉각적인 도덕 실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그 심증리 학설, 유광심학과는 달리 주자의 이론은 이것을 이론적으로 인정하지만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직접적인 도덕 실천을 하기보다는 이걸 인정하고 수양 공부를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에서 인간이 도덕적으로 완성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러한 자각의 바탕을 둔 장기적 관점에서의 진실된 인의 승인이야말로 리인을 육아의 이상에 부합하는 윤리적 태도로 인정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자가 어떻게 선대학자들과는 달리 리인이 이익과 관련된 지향되어야 할 태도가 아님을 보여주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앞선 학자들이 리인을 정의할 때 오늘날 사람들에 포함했던 두 가지 인물상을 구체적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주자가 보기에도 오늘날 사람들은 모두 얻는 것을 앞세운다는 점에서 사사로운 의도가 없을 수 없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성인과 같은 이상적 인간이 아닌 현실적 인간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인간들은 그들이 인간이라는 바로 그 이유, 즉 예전의 성리학적 용어로 말하면 기질 때문에 사사로운 의도와 완전히 격절된 세상을 살 수 없고 타인은 항상 우리의 세계에 깊숙이 관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자는 이러한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의 태도를 최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하고자 함이 있어서 하는 것으로 이것은 좋은 마음이 아니며 인을 이롭게 여기는 것과 같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주자는 이것을 오패가 인자인 척한 것과 같은 종류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리인의 태도에 속할 수 없는 이유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인을 진정으로 승인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가지 유형은 사이의 존재를 인정하는 동시에 인에 대한 지향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인을 이롭게 여기는 사람은 사사로운 의도가 없을 수 없겠지만 그것에 기대어 행위하지 않고 사이가 없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통해서 사이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주자의 제자인 엽체는 근사록 집회에서 주자의 리인이 단순한 계리지심일 수 없음을 다음과 같이 주석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지혜로운 사람이 인을 이롭게 여기는 것도 이득을 앞세우는 것이다.
아마도 주자 혹은 주자 계열의 사람들이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인을 이롭게 여기는 것은 밝게 살피고 분명하게 행하는 것이니 대개 지혜로운 사람이란 선을 택하여 굳게 잡는 자이다. 인한 사람이 천리의 자연스러움을 편안하게 행하는 것과 같지는 못하겠지만 어찌 구차하게 공을 계산하고 효과를 도모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계산하고 도모하는 사사로움이 싹 트면 이미 인이 아니니 어찌 인을 이롭게 여김이 있겠는가? 또한 주자가 앞선 학자들과는 달리 리인을 명확하게 도덕적 상태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논어 집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멀티가 잘 안 돼가지고. 네, 여기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논어의 리인장의 리인 개념을 달린 주석입니다. 인한 사람은 그 인함을 편안히 여겨 어떤 경우든 그러하지 않음이 없고 지혜로운 사람은 인을 이롭게 여겨서 그가 고수하는 바를 바꾸지 않는다. 이 두 사람은 비록 깊고 얕음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외부 사물에 휘둘리지 않는다. 즉 여기에서 주자가 보기에 인자와 지자 그리고 아닌가 리인이라는 것은 어떤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상태라고 할 수 없고 어떤 정도의 차이만 있는 깊고 얕음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도덕적인 상태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자가 아닌가 더불어 리인까지도 모두 도덕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맹자의 물교물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사유의 결핍은 외부 사물에 대한 감관의 무조건적인 추종을 부르고 이는 곧 부도덕으로 이어진다고 맹자는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맹자는 이때의 감관을 진정한 주체의 일부로 볼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외부 사물에 이끌리는 상태, 즉 주체의 개입 없이 사물과 사물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인식과 의욕은 전적으로 사물의 구조적 원리에 충실할 뿐 인간의 본질과 지향은 상실된 상태입니다. 의리지변에 근거한 이분법에 따르면 소인에 해당하는 불교물과 폐허물의 상태는 아닌가 리인의 상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리인은 아님보다는 얕은 여전히 감관의 이끌림과의 사이에 긴장감이 존재하지만 물이 아닌 진정한 주체에 의한 주관을 통해서 외부에 가려지지는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인에 대한 주자의 견해는 사량자의 다음 언급을 긍정하는 것으로 압축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에 대해 이해한 바가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가 인을 편안히 여기는 경지를 얻었다고 해서는 안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보존하는 바가 있어야 없어지지 않고 다스리는 바가 있어야 혼란스러워지지 않는다. 즉 의식적인 노력이 없을 수 없다. 인을 편안하게 여기면 나와 인은 하나이지만 인을 이롭게 여기면 나와 인은 둘이다. 주자는 지자리인에 관한 여러 해설 가운데 이만한 것이 없다고 평가합니다. 천명, 성, 인한 사람, 성인은 하나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 범주는 유학에서 상도이고 법칙입니다. 천명과 성은 도덕의 형이상적 근거이고 성인은 이 근거가 온전히 실현된 이상으로서의 이념입니다. 현실의 인간은 형이상적 근거와 이상적 이념의 사이에 존재합니다. 만약 인한 사람이 인의 편안한 경지란 일종의 초월적 이념이라고 본다면 현실적인 윤리적 인간은 지혜로운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리인에 대한 주자의 인정과 그의 어떤 수양론, 거경공리로 압축되는 수양론이 결국 맞물려 있음은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건대 정말로 인을 알고자 한다면 본래 힘써 실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을 것이다. 다만 학문으로서 밝히지 않으면 지팡이를 짚고 어두운 길을 가는 것과 같으니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가려지게 된다. 만약 주경과 치지가 서로 돕게 된다면 이러한 폐단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심증리 학파에서 주장하는 수양론, 예를 들면 설리포 기대자나 화기충지나 본체 공부라고 대표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수양의 지침을 제시를 하는데, 그것은 결국 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자각하고 이해하고 반성하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라는 주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를 중심으로 하는 주자의 윤리설은 리인에 대한 그의 이해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각주 33번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정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맹자가 성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리라는 개념이 한번 등장을 하는데, 주자는 그것을 순응하고 따르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주자의 이런 생각뿐만 아니라 리기론, 소위험지고를 깨닫고 따르고 거기에 맞춰서 살고자 하는 그의 철학 전체와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내용을 짧게 달아보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각주 33번과 같은 이해를 통해서 리자를 만약에 우리가 리인 이해에 있어서도 순자와 동일하게 읽을 수 있다면 결국 리인이라는 것은 인을 단순히 이롭게 여기거나 이익과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에 대한 존경과 순응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왜 적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치 칸트가 말하는 것처럼 도덕 법칙에 대한 경외나 존경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리인은 안인이 보여주는 합일과 일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에 대한 지향과 결단의 모습을 형용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자 철학과 리인의 윤리적 함축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논문을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인간이 본유한 도덕적 감정을 인간의 본성으로 보고 이론을 전개한 맹자는 도덕성의 표현인 도덕적 직관을 윤리적 판단의 근거이자 윤리적 인간의 본질로 파악했습니다. 맹자는 본성에 있어서 성인과 나, 심지어 걸주와 같은 악독한 사람들 사이에도 차이점이 없다는 점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잠재적으로 윤리적 인간이며 도덕성이 그들의 본질이라는 데 맹자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물론 주자는 맹자의 이런 입장을 리기론과 심성론을 통해 계승하고 또 보완하지만 사실 그의 학문체계에서 더 커다란 목표는 이러한 인간성의 선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주체를 해명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는 도덕적 행위자는 요순과 같은 성인이 아닙니다. 성인은 나면서부터 도덕적 직관을 완비하고 있고 또 본성대로 행위하는 사람이지만 범인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때문에 그의 철학은 직관주의, 이제 요수는 당연히 알고 자기 직관을 따라서 행위한다는 그런 직관주의를 지지하기보다는 현실 속에 던져진 인간이 제약을 극복하고 성인 되기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윤리적 지향과 태도를 규정하는 중요한 개념이 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같은 이해의 근거에서 우리는 주자 철학에서의 리인 개념의 윤리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인은 도덕 인식과 실천에서 주체와 객체의 명확한 구분을 함축합니다. 이는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던 자기 자신이 곧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순전한 도덕주의와 실천적 측면에서 같지 않습니다. 둘째로 이러한 구분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지적인 능력에 근거합니다. 또
각주 34번을 잠깐 보시면 이때의 지적 능력이란 뭐 단순 계산하거나 이론 이성의 지적 능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 지각으로 일컬어지는 반성과 사색 또는 의지작용 등을 모두 포괄합니다. 그래서 맹자는 인간의 인간성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혹은 인간의 도덕성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인간이 근수와 다른 것을 이제 인간이 금수와 다른 까닭으로서 이제 성선을 제시를 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군자가 그것을 보존하고 이제 실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앞에서 말했던 연속성처럼 주자 또한 여기에서 어떤 인간이 그것을 보존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고 그것이 리인으로 이제 표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자가 연속성에서 단절되지 않는 수정주의자라고 생각한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세 번째는 리인은 타고난 도덕적 모범, 즉 행위 지지의 성인이 아니라 범인의 윤리, 일상의 윤리학과 관계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점에서 결국은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저 혼자 가지고 있던 전제들, 이제 모종삼이라는 현대 신유가 인물이 주자를 비판할 때 어떤 순수한 칸트적인 의미에서의 도덕 형이 상학이라는 걸 갖고 와서 주자를 비판했을 때와는 다르게 인간이 어떻게 도덕의 가장 순수한 부분을 밝히는 것 이외에도 도덕적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윤리적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의 문제에 집중해서 주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조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욕망의 뿌리를 둔 도덕적 불완전성의 근원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고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도덕적 허약함의 본질적인 근원이 도덕적 완벽성의 실현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비록 그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할지라도 이상적인 도덕적 완벽함으로 가는 길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학, 즉 속명유학의 이상은 유혹의 부재가 아니라 성향과 의무의 간극이 닫히는, 즉 우회, 규제, 의식적 자제 등이 필요 없는 숙달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주자가 볼 때 이상적인 도덕적 완벽함, 즉 마땅히 저절로 그러함은 여기에서 살펴본 안인의 경지라고 할 수 있는데 반드시 상정되어야 하고 포기될 수 없지만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로 의도나 공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곳에 도달하는 것, 즉 수양과 공부가 육아윤리의 핵심이고 그 목적은 기질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질 변화는 인자와는 달리 법칙에 도달하지 못한 또는 법칙을 실현하지 못한 주체의 불완전성을 전제합니다. 안인하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말은 이미 형용 모순이고 구조적 성격상, 그 안인의 구조적 성격상 그것은 초월적 이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인의 이념이 육아에서 폐기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주자에게서는 그런 태도는 윤리적 태도의 범위에서는 논의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유학 전통에 따라 성인을 인자로 보고 안인을 최고의 경지로 놓지만 실제 주자가 바라보는 세계 내에서 그의 철학적 지향과 맞닿아 있는 진정한 도덕적 주체는 진실되게 리인하는 지혜로운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 뒤에 주자의 인용문을 한 가지 더 읽고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인의에 말미암아 실천할 뿐이니 인의를 실천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선함과 이로움의 구분이 있습니다. 라고 묻자 주자가 답하기를 이것은 강서학파의 주장이다. 어찌 위에 분명하게 그 순임금의 순자가 있는 것을 보지 않느냐. 오직 순임금이라야 인의에 말미암아 실천할 뿐이며 다른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치를 궁구하고 인이고 의인 경우에 따라서 실천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인한 사람은 인을 편안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인을 이롭게 여긴다고 했으니 이미 인을 편안할 수 없다면 반드시 인을 이롭게 여겨야 한다.
인을 이롭게 여기는 것이 어찌 좋지 않겠는가? 인을 이롭게 여겨 실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욕심을 이롭게 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자의 주체인 지혜로운 사람은 이처럼 단순히 초월적인 경지나 무라일체나 심려리일이나 본체 공부 같은 것을 상정해서 거기에 기초해서 공부하기보다는 어떤 인식적 분리의 기초에서 행위할 것을 이제 요구합니다. 주자는 인간이 윤리적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인간의 특성으로 지적인 능력에 주목했고 궁리의 공부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주자 철학을 주지주의적 윤리설로 규정짓는지에 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이미 충분하게 밝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리는 단순히 객관적인 진리 탐구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리인의 태도, 즉 인의 승인과 이를 향한 끝없는 지향을 전제하는 동시에 이러한 승인과 지향을 지속적으로 견인하여 주체가 도덕적 당위를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가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아가는 과정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사태마다 구체적인 도덕적 주체로 거듭날 것을 촉구합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을 때 리인과 아니는 주자 철학과 유광 철학이 어떤 윤리학적 입장차를 가졌는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문제 제기 혹은 아이디어 공유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기에 필요한 더 많은 논의나 연구들은 추후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님들 우리 발표해 주신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 주셨는데요. 우리 김내연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와 계신 분은 많이 안 되시지만 어찌됐건 이게 이 녹음이 녹화가 돼서 유튜브 저희 한철현 TV에 예, 한번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청중에 동양철학 전공자들만 한 6분과 계시거든요. 또 발표 토론 다 동양철학 전공자시고 저만 이제 서양철학 전공자라서 빨리 마이크를 박영민 선생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토론을 맡은 박영민입니다. 논문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읽었겠지만 논어에서 쉽게 지나쳤던 그러한 주제 또는 개념들을 굉장히 깊이 천착해서 생각하고 글을 썼다. 그런 노고가 이제 굉장히 잘 보이는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문의 내용을 좀 제가 이해한 바대로 좀 정리를 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토론을 대신하겠습니다. 논문은 인이라는 최고의 도덕적 이념과 그 현실적 구현에 관한 신유학의 인식 문제를 논어에 인하지 못한 사람은 빈곤을 오래 참지 못하고 안락도 오래 누리지 못한다. 인한 사람은 인을 편안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인은 인을 이롭게 여긴다. 에서 언급되는 리인을 통해 재구성하고자 한다. 일단은 논어 전체를 놓고 보면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이 개념이 주자의 해석학적 전환을 거치면서 새로운 윤리적 함축을 얻었고 나아가 주자 윤리학의 특징과 관점을 드러내는 적절한 신뢰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주장은 다음의 논거들로 뒷받침된다. 전통적으로 유학에서 의에 대비하여 리에 대해 부정적, 비판적 태도를 취했다. 이로부터 아니는 긍정적으로, 리인은 비판적으로 해석되었다. 이에 반해 주인은 리인을 지향되어야 할 태도가 아닌 도덕적 상태로 해석한다. 필자는 이를 인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가 실현해야 할 최고의 이념이자 가치라는 단순 설명으로부터는 리인이라는 태도는 도출될 수 없고 정당화될 수 없다. 리인의 성립 바탕에는 인을 자기 자신과 통일적으로 이해하는 자각이 깔려 있다고 평가합니다. 주의 철학에서 리인 개념의 윤리적 함의는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리인은 도덕 인식과 실천에서 주체와 객체의 명확한 구분을 함축한다. 둘째, 이러한 구분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지적인 능력에 근거한다. 셋째, 리인과
리는 타고난 그 도덕적 모범, 즉 생애 지지의 성인이 아니라 범인의 윤리, 일상의 윤리학과 관계한다고 정리합니다. 리인과 아니는 주자 철학과 유광 철학이 어떤 윤리학적 입장차를 가졌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핵심적 개념이라고 마지막으로 주장합니다. 리인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주의가 전통적인 의리에 대한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하고 맹자와 양명학의 순전한 도덕주의와 구분되는 새로운 윤리학적 방향을 획득했다는 필자의 주장은 주의 철학에서 우리가 그동안 크게 주목하지 못했던,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의미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눈평자는 필자의 주장에 덧붙여 토론하고 싶은 몇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군자 소인의 리에 대한 공맹의 언설이 대립하는 이분법적인 주장인가입니다. 후대의 해석이 이분법적 논리를 고착시킨 것은 아닐까. 특히 정주학의 천리 인욕과 연결되면서 이분법적 해석이 강화되지 않았는가입니다. 공자, 맹자, 특히 이제 맹자가 의와 리를 대립해서 설명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맹자 철학에서는 이 둘을 이분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주희 같은 경우에는 리인을 그 의와 리의 이분법적 해석이 아닌 그런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주학의 천리 인욕은 매우 이분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 자신들의 인식론이나 수양론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자, 맹자, 정주의 인에 대한 이해 아니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인에 대한 함의가 과연 동일할까입니다. 공자의 인, 맹자의 인, 정주의 인을 모두 최고의 도덕적 이념이라고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까를 좀 묻고 싶습니다. 이념이라는 규정이 이미 정주의 인, 즉 그 형이상학적인 최고 관념 또는 그 개념으로서의 인으로 공자, 맹자의 인을 해석하는 것은 아닌지 그 발표자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논문에서 필자가 비판하고 있는 순전한 도덕주의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제기된 주의의 윤리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리인의 개념의 윤리적 함의의 첫 번째, 리인은 도덕 인식과 실천에서 주체와 객체의 명확한 구분을 함축한다와 두 번째, 이러한 구분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지적 능력에 근거한다에 대한 좀 더 깊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가능하면은 해주시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좀 그 주1에서 서술된 좀 작은 내용인데요. 저는 좀 굉장히 관심 있어서 좀 발표자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1에서 서술된 중국 철학의 연속성과 전환과 단절에 분리된 이 두 가지가 분리된 문제일까? 2500년의 유학을 하나의 유학으로 보는 것이 더 문제는 아닐까라고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상의 발전에서 전환은 필연적이고 누군가는 이를 단절로도 평가할 것이다. 실제로 모종삼이 이제 주희의 철학을 단절로 본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발표자가 거기에 대해서 좀 옹호를 하고 싶어 하는 듯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유학에서 연속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도통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현대 우리도 여전히 이를 그대로 수용하고 내면화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좀 토론할 질문으로 좀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은 아닌데요. 제가 그 논문 곳곳에서 그 주의 철학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필자가 방어하고 싶은 여러 가지 입장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필자는 주의 윤리학이 새로운 전환임을 설득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양명학과 차별성이 있음을 또 부각시키고 싶고 또 주의 철학이 고대 유학으로부터의 단절이 아닌 연속임을 강조하고 싶은데 이것들을 하나로 좀 집중해서 그 결론을 내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영민 선생님께서 크게 질문을 한 3개 정도 던져주셨던 것 같고요. 지금 5개로 적혀 있는데 좀 정리를 제가 하면은요.
이걸 못 보시는 이제 분들도 계시니까요. 큰 질문을 한 3개 정도 해주셨고, 그다음에 보충 설명 요구를 하나 정도 해주셨습니다. 먼저 편한 것부터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예,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논평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논문을 만약에 제가 보충하게 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신 이 위의 요약이 저의 생각을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 주셨다고 이제 보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말해야겠습니다. 네. 바꿀까요? 기본은 말씀. 네, 제가 생각할 때 선생님께서 해주신 질문이 크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가지로 좁힌다고 생각이 됐는데, 일단 1번, 2번은 비슷한 성격의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제가 너무 성리학이나 정주가 생각하고 있는 공자나 맹자 이해에 맞춰서 이 사람들을 재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서는 어떤 맹자의 본의나 공자의 본의보다는 정주학에서 해석되고 있는 맹자적 개념 혹은 공자적 개념으로서의 리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해석했는가를 좀 더 밝혀보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구도를 취하게 되었고요. 그 1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군자 송인에 대해서 논어에서 혹은 맹자에서 그렇게까지 이분법적으로 생각했는가, 이거는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의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후 성리학에 와서 천리 인욕 혹은 미와 기 이런 문제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더 재해석된 것이 아닌가라고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의리 문제만큼은 맹자가 너무나 명확하게 양해왕편을 시작하면서 의와 리를 구분해서 의는 지향해야 할 거고, 특히 정치인 혹은 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리는 좀 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본인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번 질문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공자, 맹자, 정주의 인에 대한 이해는 이제 좀 다르게 이해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간의 본성이 인이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본성론을 전개하고 또 공맹을 이해하고 거기에 수양론까지 덧붙였던 정주리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이 어떤 도덕적 최고의 이념이라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공자의 철학이나 맹자의 철학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과연 인이 정주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그런 의미에만, 도덕 형이상학적인 의미에만 될 수밖에 없는가의 문제는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번, 5번 질문에 대해서 먼저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하나로 묶어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공부한 한계 같은 게 좀 논문에 반영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발표에서 제가 자세히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현대 신유가 오종삼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재구성하고 있는 어떤 유학자의 도통 문제라는 거로부터 저는 좀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해석을 제시를 하고 싶었는데, 그 벗어나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는 것도 그 사람이 짜놓은 판 안에 들어가서 방어하는 방식으로 좀 전개된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좀 제가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유학을 공부할 때 과연 어디까지 이 개개인 개별 학자들의 유학을
서로 독립적인 학설로 볼 수 있을까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이제 논의가 가능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유학이라는 건 그 안에 어떤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명제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이상적인 지향이 같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연속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있을지 혹은 연속성을 강조해야 될지 이 문제는 아마 연구하는 학자들한테 이제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번, 5번은 이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발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논문의 시작 자체가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어떤 양명학이나 현대 신유가의 영향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인식과 실천에서 주체와 객체의 명확한 구분을 함축한다. 이 말은 제가 뭐 부정 혹은 반박하고 싶었던 이론에서 어떤 인식과 실천에서 주체와 객체의 명확한 구분이 없고 이것이 통일된 상태를 지향하는 어떤 이론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제기된 주자 비판을 반박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능력에 대해서도 이제 인간의 도덕적 이제 완성이 어떤 지에 대한 강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이제 그 주장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런 논문을 썼는데 예를 들면 뭐 자율도덕 결국 주체의 자기 입법이야말로 진정한 도덕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양명학이고 그리고 이제 양명학이 제대로 이어받은 것은 맹자학이다라는 그 구도에서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식과 실천에서 주체와 객체를 구별시켜도 충분히 윤리학적으로 의미 있는 이론을 성립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자 철학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 박영민 선생님 더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플로우는 잠깐 쉬었다가 하고 선생님 그 답변에 대한 뭐 보충이나 또는 뭐 하고 싶은 얘기 좀 더 하시고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 아니, 일단은 선생님 하시고 선생님까지 하신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됐어요. 네. 자, 됐습니다. 제가 그냥 논문을 읽었을 때하고 이제 발표자의 발표를 들었을 때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발표자가 그 앞에서 발표를 하면서 이야기했듯이 이 논문이 이미 그 현대 신유화학의 주장과 논리를 전제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논문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전제되었음이 그 글의 서두에서 좀 이야기되는 것이 이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아까 5번째로 질문한 곳곳에서 필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이제 방어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그 파편적이고 모호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파편적이고 모호했던 것들이 발표자의 발표를 들으니까 이해가 됐는데 그것은 이제 필자가 이 글을 쓴 의도와 전제되어진 것 들에 대해서 충분히 밝힌다면은 그것들은 좀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번째 질문에서요, 지금 순전한 도덕주의라는 이런 표현이 이미 그 현대 신유학에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그 내용들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지금 8쪽에서 보면은 맹자는 인간이 본유한 도덕적 감정을 인간의 본성으로 보고 이론을 전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덕성의 표현이 도덕적 직관의 윤리적 판단의 근거이자 윤리적 인간의 본질로 파악했다. 저는 이게 이제
김나연 선생님이 말하는 순전한 도덕주의가 아닌가라고 유추를 했고요. 네, 순전한 도덕주의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이제 유추를 했고요. 그쪽에 그 주 34에서 보면은 그 주희의 그 지적 능력을 설명하면서 이는 단순한 이론 이성의 지적 능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심의 지각으로 일컬어지는 반성과 사색 또는 의지작용을 모두 포괄한다. 이것은 순전한 도덕주의가 갖지 못하는 지적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맹자가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도덕적 감정, 저는 맹자의 성성이 도덕적 감정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도덕적 감정과 도덕적 판단, 그 능력 안에 이미 다 저는 포괄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전한 도덕주의를 뭐라고 부르는 것인지, 그리고 그 순전한 도덕주의의 대안으로 제기된 주의의 윤리학에 대해서 사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쉬었다가 하실까요? 예.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요. 잠깐 쉬었다가 지금 5시 5분인데요. 5시 15분에 다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우리 김나연 선생님 서로 좀 인사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1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됐으니까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영미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그 질문에 대한 추가 답변을 이제 김나연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짧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그리고 저희 플로어에 그래도 동양 철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또 다 모이셨어요. 한 6분 정도. 그래서 질문을 안 들어볼 수 없어서 우리 선생님들 플로어 질문도 조금 들으면서 오늘 그 원래 발표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우선 이제 김나연 선생님 추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이 글을 쓰면서 이제 완결된 어디 투고하는 논문이 아니다 보니까 좀 정성스럽게 쓰지를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제가 좀 많은 설명을 생략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그런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순전한 도덕주의라고 지칭했을 때는 맹자를 의미한 것은 아니었고요. 이거는 또 뭐 양명에 대한 의도가 좀 있기는 했지만 양명 철학 전체를 의도하기보다는 본체 공부라는 그 명제를 이제 지칭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건데, 내가 이제 도덕적인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모든 도덕적인 행위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그 본체 공부를 받아들여서 이것이 마치 칸트의 자기 입법과 같고 결국 심증리는 주체의 자기 입법, 주체와 도덕 법칙이 일체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한 그 해석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던 건데,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인간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나 사태에 있어서의 이제 실천적인 이제 역할보다는 어떤 마치 양명좌파적인 내가 성인이라는 걸 알기만 하면 내가 마치 성인이 되는 것처럼 내 본성이 선이라는 걸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 성인의 반열에 이르는 것처럼 착각하게 될 우려가 있다. 뭐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해석을 비판하기 위해서 제가 좀 과도한 표현을 쓰기는 했습니다. 그런 해석으로 나아가면 마치 도덕성 혹은 뭐 도덕이라는 것만으로 모든 게 다 설명되는 것처럼 이제 곡해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바로 잡혀서 우리가 단계적인 수양 공부를 통해서 어떤 도덕성에 접근해야 된다고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이런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그 입장을 비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 답변은 뭐 이제 또 더 궁금하신 거는 박영미 선생님 좀 이따가 다시 이제 끝나신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제 플로어로 질문을 기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우리 질문 있으시면 손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건대 윤태현 선생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예. 저는 되게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몇 부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것은 제가 순자를 전공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주석 1번에 그 단절과 전환과 단절보다 영속성을 수정을 맞춘다. 모종상 이하 몇은 맹자와 다르다고 말하는 수정 유학이라고 말한다. 본인은 거기에 동의하신다. 그런데 영속성과 정체성을 모두 확보한 수정주의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방향성은 맹자의 철학을 개선하기는 개선했는데 수정되었다. 보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미인을 주자 철학, 특히 윤리학 파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키로 잡으시면서 미인을 이전과 다르게 해석하는 지라는 측면, 주지주의적인 그러니까 이미 이를 알고 그럼으로 인해서 실천한다는 그럼으로 추구한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미 이를 안다라고 하는 것, 이미 옳다는 것을 안다는 것, 이미 좋다는 것을 안다는 것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읽으면서 페이지에 있는 유형이 있거든요. 실속 상단부에 있는 이쪽에 선생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실제 이해 제가 모르겠어요. 너무 숫자를 좋아해서 숫자가 왜 사람이 얘를 따라야 되는가를 정론편이나 예론편이나 수신편이나 분수 연결편인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찌개미나 쌀교 같은 거, 콩깍대기 같은 사람이 고기나 잘 지어진 국밥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 느끼겠나.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야만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예의 바르고 문화적인 삶을 경험하게 된다면 과거로 회귀하겠느냐. 그 논리 구조가 사실은 얘라는 것을 얼마나 나에게 뼈저리게 깨닫는다면 마음 내면 안에 뒤에서부터 얘를 쫓아서 흥미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목쪽에 있는 이론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요. 미인이란 인내라는 것이 그대로 좋은 것인가라고 마치 고기를 좋아하는 이 이야기에 내라고 하는 내복 인이라고 하는 내복 사실 순자의 논리구조고 행동구조 되면 이 예에서 행내하는 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인에서 행인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이랑 예랑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이 예의 내면 내가 인의 내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맹자적 것이라는 순자적인 윤리학의 기본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8쪽에서 질을 중심으로 하는 자의 윤리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인이 이롭다 혹은 의롭다라는 걸 알아서 행위하는 것. 근데 반대편에 아닌의 윤리적에서 지가 아니라 뭐가 중심이다. 라고 했을 때 맹자라고 하면 당연히 선한 동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이거나 더 중심이 같다. 그런 거죠. 그럼 오히려 주자는 맹자가 아닌의 것을 맞추고 경기가 나갈 수 없다. 반대편에서 제 말을 듣자고 했는데 왜냐하면 지를 중심으로 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이 의롭든 의로운 것이 이로운 것이 설명해 주십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을 제가 미리하게 이롭게 여겨서 행한다라고 하는 그 구조 자체가 혼자되지 않다. 그리고 그 구조가 성립되게 하기 위해서 주자가 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그것 그대로 삼았다면 아닌의 우리는 8번에서 순 9번 그쪽에 있는 거죠. 순이라는 사람이 빠졌죠. 그건 타고난 어떤 것 그러니까 지가 아닌 다른 어떤 그걸 하도록 합니다. 이런 구조가 문자적이라든가 문자적인
선생님 생각이 먼저 할까요? 네, 먼저 이거 하지 마세요. 예, 그 지금 이제 들으시면서 잘 안 들린다라고 해서요. 제가 원래 그 플로어의 질문을 축약 정리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알려드리려고 했었거든요.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불가능할 것 같고 제가 마이크를 좀 더 넘기겠습니다. 넘기고 지금 아무튼 윤태양 선생님의 질문은 순자를 사랑하는 윤태양 선생님의 질문이셨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제대로 이해하는 게 맞는지 먼저 저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마치 주자가 인을 승인하고 자각하고 그것을 수능해가지고 어떤 도덕 행위를 하는 것이 순자가 제시하고 있는 예를 승인하고 우리가 예를 어떤 경우에 얘가 정말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승인하고 이제 예에 따라서 행위하는 것과 같지 않은가? 그게 첫 번째 질문이셨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에 대한 주자의 이해가 순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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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인이라고 인을 안다라고 알아야 아, 뭘 안다는 거야. 인이 옳다는 것도 아니고 인이 이롭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와 이게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질문과 마지막 질문 거의 상통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도 지에 대한 주자의 이해가 순자의 영향을 받았고 뭐 그런 것들은 이미 널리 알려진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볼 때 주자는 분명히 순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또 뭐가 정통이냐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다만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이제 주자가 인을 승인한 다음에 벌어지는 것들이 리인이고 뭐 도덕적 실천이고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자각한다라는 의미였거든요. 우리의 본성이 결국 도덕적 옳음과 좋음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내가 본성대로 한다면 이라는 게 이제 인에 대한 승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맹자의 예시를 들어서 뭐 대선왕이 곡속장에서 양을 바꾸는 것 혹은 유자 입장의 예시 같은 것들을 들었던 거고 아마 그게 이제 비록 윤리적 인간의 성립이나 윤리적 공동체의 성립이라는 커다란 목표에서는 순자와 같은 결을 하고 있을지라도 이론적으로 차이가 나는 지점은 그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인이라 이제 주자가 리인이라고 하고 이제 나머지 편에서는 아닌이라고 했을 때 그 리인이라는 거는 결국 인을 알아서 행하는 건데 그럼 나머지 쪽은 뭐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그리고 그 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셨을 때도 결국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렸던 것과 같은 이제 맥락의 답변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 안다는 거는 결국 본성을 아는 거고 이제 리를 아는 거고 소현지 구를 아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이제 그거를 실천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태에서의 우리가 해야 할 것들, 뭐 순자적으로 따진다면 예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의 상황에 맞는 예에 대해서 이제 따라서 실천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을 거고 이제 제가 비판하고자 했던 만약에 뭐 양명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사태에 마주했을 때 우리의 도덕심으로부터 발현되는 감정에 따른 적절한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 아마도 안인의 태도라고 설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혹시 윤태영 선생님 더 그러면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추가 질문 말고요. 이 주제와 방금 답변과 관련해서 혹시 더 추가 질문이나 보충 질문을 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안인이랑 리인이 대비되지 않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안인이랑 리인이 대비를 시키시고 있으신 거잖아요. 안인하고 리인이요. 그런데 주자가 리인을 가지고 일상적인 도덕 행위를 설명하려고 했다라고 할 때는 인이 이롭다라는 거를 안다는, 그러니까 인이 이로운 걸 알고 이롭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그거 아닌가요? 지금 이 논문의 이야기가?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사실상 아까 제가 의아했던 선생님 답변을 들으면서 의아했던 건 우리의 본성이 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행위한다라고 할 때 그건 우리가 본성을 어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오히려 안인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그게 리인보다는? 아마 여기서 제가 제 오해나 착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인과 리인을 비교시키고 리인이 주자에서 도덕 행위에서 중요한 이 윤리학에서 중요한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참 방점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주인은 그러니까 이 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행위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리라는 동사를 그렇게 쓸 필요 없잖아요. 그냥 지인이라고 쓰면 되죠. 인이 성이라면. 물론 논어 때 그때가 그게 아니었다고 쳐도. 그러니까 주의가 리인을 설명할 때 이 뒤에 보시면 인의를 실천하는 것을 뭐 쫓아 산다. 사람이 인을 편안할 수 없다면 반드시 인을 이롭게 여겨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인이 본성이다를 아는 게 아니라 인이 이롭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이 이롭다라는 걸 안다면 그때부터 이미 이익을 쫓아서 인을 행하는 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국어로 옮기다 보니까 인을 이롭게 여긴다라는 거를 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리인은 지인에서 지금 들리시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통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지리인이 아니라 리인이 어떻게 보면 지인과 거의 유사한 단계에 있는 이제 그런 개념이고, 제가 좀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잘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저도 선생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인을 이롭게 그게 우리한테 이롭다는 걸 알아서 인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만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주자양명 아닌과 차이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그 맹자적인 어떤 도덕적 본성에 대한 자각에서 출발을 하지만 둘 다 거기에서부터 바로 도덕 실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주자가 상정하고 있는 어떤 체계는 이론적으로 우리의 본성이 선이라는 거를 아는 거. 이제 거기에서부터 내가 내 항시 그런 도덕적 자각을 갖지 않아도 우리의 본성이 선이라는 거를 전제하고 거기에서부터 수행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 라는 거? 이게 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네.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인이랑 성이랑 동치시킬 수 있어서 글자를 바꿔 쓴다면 네. 이로울 이자에다가 본성 성자를 써도 말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되죠. 근데 그게 내 본성대로 하는 것이 나에게 결국 이롭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한다.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까 불고기 예시도 그렇고 네. 맛이 있으니까 먹는 거잖아요. 불고기가. 근데 진실된 인의 승인이라는 게 남한테 들어가지고 이 불고기가 맛있는 거래. 그러니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으니까 그때부터 내가 이걸 정말로 맛있는 거라고 여기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나한테 이롭다라고 여기는 거죠.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이제 불고기가 맛있기 때문에 먹는다는 게 아니라 불고기가 맛있는지 없는지 내가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불고기가 맛있대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불고기가 맛있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어보고 그건 이해했어요. 예. 그래서 불고기를 골라서 먹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득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리인 개념은 이익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사람들이 이익 개념을 끌어넣어서 이제 얘기를 전개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혼란이 온 거고, 우리가 리인도 사실 저는 인을 이롭게 여긴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인에 순응한다, 인에 따른다 정도로 이해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거 가져가세요. 예. 더 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혹시 플로어에 다른 선생님들 질문이 있으시면 예 편안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예, 바로 마이크 좀. 다른 줌 들어오셔야 돼요. 얘기하는 거니까 이 6페이지에 그러니까 리인의 바탕, 서의 바탕에는 인을 자기 자신과 통일적으로 이해하는 자각이 깔려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표현하신 것 같고, 근데 이거보다 제가 좀 흥미롭게 본 거는 21주가 그러나 이러한 지각 또는 직관은 형이 하의 세계에서 우연에 좌우되며 개인의 지속적 인위적성과 전환을 영향을 할 수 없다는데 주자의 문제의식이 있다. 이게 이제 양면과의 차이를 이제 낳는 거고, 그래서 리인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우리는 형이상의 본체가 그냥 실현된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형이하에서 그 형이상과 형이하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관계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주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어떤 이 현실적인 모습을 형이하의 세계에 속한다고 본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하시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본성임에도 불구하고 본성을 언제나 실현하지 못하고 사는 게 인간의 조건이고, 이제 그래서 아닌이라는 거는 그냥 인연형일 뿐인 거고, 우리의 본성을 표현한 리인의 태도야말로 이제 현실적으로 인간한테 주어진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그 인을 자각하고 공부해 갈 건가를 표현한 어떤 그 구절로 주자가 이해를 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주자학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 설계도랑 부합되는 어떤 그 문화에 대한 해석인 것 같은 거고, 뭐 이제 이게 전체적인 지금 김남 선생님이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내용인 거죠. 네. 이해가 되세요? 저를 도와주신 것 예.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지금 플로어에 계신 다른 선생님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만 더 모셔서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또 잡아두는 것도 예의가 아니서라서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선생님들 편안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태환 선생님 뭐 하시고 진보선 선생님, 윤태환 선생님 마이크 좀 주세요. 진보 선생님한테 이거 주세요 그냥 제 그걸 노트북 올려. 예. 이걸 하셔야 됩니다. 주자가 얘기했던 이제 리인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제 그 지인과 관계했을 때 그 시대적인 특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대의 그 옳고 그름, 그러니까 시비에 대한 어떤 명확한 판단, 정립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시대 장에서 그때 또 송대의 그 지적 체계에 그 영향을 준 그런 장이라고 할까요? 그 역사적 어떤 사실관계 구도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혹시 이 연구를 하시면서 그러한 뭐 시대적 장에 대한 어떤 특질 같은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뭐 관계된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네. 제가 특별히 정리한 거는 없지만 그동안 뭐 수업을 통해서 접했던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송대에 들어오면 좀 더 명확하고 분석적인 태도로 이제 모든 일에 접근하는 그런 태도가 학자들한테 요구되기 시작을 하는데, 특히 지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전에 그냥 단순히 인간이 삶에 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주로 불교의 영향으로부터 왔다고 할 수 있고요. 인간의 인식이 어느 정도의 차원에서 뭐 전개되는지, 혹은 그것의 형이상학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다루었던 논의가 이미 앞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주자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뭐 형이상의 세계나 형이하의 세계를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또 인간의 인식 능력에 대해서도 단순히 우리가 현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물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깊은 뭐 원리나 아니면 천도나 이런 것에 접근해서 파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부터 이제 주자의 이론이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고 리인도 이제 단순히 보기에는 이게 단지 뭐 인이 좋다는 걸 알아서 이게 뭐 이로운 행위니까 하고 도움이 되니까 하고 이런 해석에 그칠 수 있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인에 대한 승인을 이야기하거나 자각을 이야기하거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인간의 지적 능력, 자꾸 지적 능력이라고 하면 어떤 계산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그런데 그런 고차원성 혹은 인간의 가능성 같은 것들을 다 긍정하고 있는 이제 그런 바탕에서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송한데 늦게 오는 바람에 좀 놓쳐가지고 제대로 못 들었어요. 계속 그러고 나서 따라가려니까 계속 헤매가지고 조금 단순하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데, 그 말하자면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리인에서 리가 말하자면 인식적인 차원인가요? 이 인을 안다, 어떻게 취급한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발표하실 때 박영임 선생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그 말씀 했었나요? 양해왕 첫 장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거기에서 이제 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논문에서는 그렇게 인의와 대별되는 리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결국 맹자가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굳이 오늘 선생님 표현을 빌리자면 맹자가 주장했던 것은 리인의 아닌가. 그러니까 양해왕이 이익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인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리하지 않은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무 제 확대 해석인가요? 이제 리인의 하는 것이 맹자의 원리이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의를 따르거나 혹은 인의로부터 뭐 정치를 논하거나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게 맹자의 의도인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인의가 이롭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맹자의 의도로부터는 어긋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그 말씀 드리는 게 굳이 이제 인식인가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인과 함께 안인을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럼 안인은 아주 상식적으로 봤을 때 편안히 여기는 것이고 여기서도 어느 주에서 나왔다시피 안인을 한 것 같은 경우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리인 같은 경우는 둘이 된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대상화시키고 타자화시키는 건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식 인식 차원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지금 그 리인 하는데 되게 윤태양 선생님도 지금 여러 번 질문을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명확하게 잘 안 잡혀가지고 저도. 이 문제가 저는 이게 김나수 선생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주의가 남겨놓은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도전하는 김나연 선생의 이 논문이 사실은 굉장히 용감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의가 본인이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든 그게 단계적이든 아니면은 매우 인식적이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다른 그 도덕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그 중간을 새롭게 주의도 분명히 그것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체계를 정립하고 싶었지만은 제가 판단한 주의의 이익에 있어서 그것은 사실 성공하지 못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그 리인이라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하나의 그 주장을 개념으로 가져와서 그것이 주의가 그것을 해내고 있다라고 저는 그 김남수 선생님이 말하고 싶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아까 그 정말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들은 주의가 그것을 해내고 있고 정말 해냈으면 저는 좋겠고 그랬을 때 그것을 뒷받침하는 주의의 인식론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주의가 문제의식을 가졌고 그리고 그것을 그와 같은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것들은 충분히 알겠어요. 저는 주위의 여러 문집에서나 아니면은 나오는 글들을 통해서. 하지만 과연 그것을 잘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러한 논리 체계를 주의가 갖추고 있는가? 그죠? 그걸 묻고 싶었던 거죠. 아까 그 주의의 그 새로운 그 인식론의 전환에 있어서 그 체계를 주의가 갖고 있는가? 네. 아마 많은 그 질문들이 그와 좀 관련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나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늘 묻고 싶은 거죠. 예, 선생님 마지막 질문이셨습니다. 박영민 선생님이. 예. 네, 오늘 제 답변이 별로 불충분한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그 사실은 저도 이 논문에서 드러난 제가 지향하는 혹은 제가 그리고자 하는 주의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이 논문은 제 학위 논문과는 크게 학위 논문의 한 파트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아이디어를 제출해 놓은 것인데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의의 이론 체계가 과연 그 안에 있느냐를 이제 학위 논문에서 보이기 위해서 심론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잘 찾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주의 후학까지도 다루어서 주의에서 이렇게 조금 제기된 문제를 주의 후학에서 그걸 확장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식으로 논문을 이제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금 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에 대답하기에는 좀 분량이 상당히 많고 더 깊은 이야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끝내기 앞서서요. 오늘 그래도 유일하게 끝까지 오래 우리 참석을 해주시는 우리 줌에서 회장님 계신가요? 지금요? 예, 회장님 그래도 회원들 한 10분 오셨는데 아주 길게는 못 드립니다. 짧게 인사 한 말 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켜놓겠습니다. 짧게 인사 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그 어려운 이 코로나 국면에서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을 정말 많이 오셨고 온라인으로는 일단 여기 밑에 한 분 더 오셨는데 이분이 누구십니까? 한 분 더 오셨는데 지금 네. 지금 그 박지영 그 연구협력위원장님은 지금 실강이 있으셔서 못 오셨고요. 이런 식으로 한 건 이제 결국 처음인데 다른 학교 제가 이런 거 몇 번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많을 때는 한 15분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요번 처음이고 하지만 온라인 오프라인 합치면 한 10명 정도 넘었잖아요. 라고 생각하고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발표해 주신 김나연 선생님, 저는 전공이 서양철학이기 때문에 정말 뭔가 배우려고 막 그러는데 잘 못 알아듣겠고요. 또 날카롭게 질문해 주신 박영미 선생님 또 서양철학이시지만 지금 박민철 선생님도 머리에 지금 쥐가 나실지도 몰라요. 이거 무슨 소리지 이러면서. 네, 순자 아까 윤태영 선생님 맞고 그런 거요. 어쨌든 다 고생하셨고 저도 오늘 시간이 되면 거기로 들어가 보려고 그랬는데 어디 갔다가 막 집에 와가지고 온라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고생하셨고 뒤풀이 비용이 아마 지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전하게 식사를 좀 잘 하시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저 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장희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네네네. 예, 그러면 회장님 감사하고요.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발표, 원래 발표에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우리 선생님들, 그 다음에 정말 수고해주신 우리 김나연 선생님이랑 박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